밴드들이 많이 올랐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떤 코인을 들고 있어야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현충일이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시간인데요. 일단 보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고점까지 쫙 연결을 하면 이러한 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휩소 형태로 됐지만 네 번째는 일단 돌파한 상황에서 지켜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여기에서 리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캔들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점점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우리의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시간을 끌잖아요. 그럼 이게 패턴이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가 끝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과 5월의 안 좋은 시간은 끝났고 6월이 되면 초반 그리고 중순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만약 7월 달까지도 횡보로 간다면 이건 정말 좋은 상황이니까 더 좋아해야 된다. 지루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7월까지는 보니까 안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여기 위로 올라탄 상황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기면은, 그럼 이게 리테스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 횡보가 더 길어지려면 여기서 눌려주고 또 횡보하고 반등 주고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서 이런 역헤드 숄더의 넥라인을 더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두들기려고 시도를 하면서 매물대를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길면 길수록, 돌파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건데, 일단은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길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오히려 한 6월 중순 정도 좀 되면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게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잘 오르는 애들 많아요. 피스 네트워크도 잘 가고요. 뭐 수위 이런 애들 보면 차트 괜찮죠 지금, 그렇죠? 이런 애들을 집으시면 됩니다. 코인 잡을 때. 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솔라나 같은 것도 다시 돌렸고요, 얘도 좋고. 그다음에 뭐 아발란체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멘틀도 괜찮고요. 뭐 이런 애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비트코인의 채널인데, 이거는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편안하게 위치해 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의 상단은 21만 3,473달러고 2025년 12월 31일에는 28만 1,224, 2026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단이 5만 1,446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요번 사이클에 얘가 이런 데를 찍었다가 내려가면 한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 간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알트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렸죠. 어떻게 잡는지 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정말 밥상을 차려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고맙습니다만, 이 반찬은 어떻게 먹고 뭐부터 먹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떠먹여 주세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통해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인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좋은 말들, 어떤 요즘 상승장 패턴이 어떤지,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또 이런 애들 다 스택스도 보면 잘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갈 것 같은 애들을 제가 언제 사고 팔아야 되고 손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글에서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멤버십 소통방 두 가지 링크 모두 다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으로 설정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 키 밴드 위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밴드를 상단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빼꼼 올라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올타임 하이 라인을 그어보면 저는 여기와 좀 닮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때가 되든 요때가 되든 간에 2017이든 2012든 뭐든 간에 이러한 고각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향후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고각에 대해서 발현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놓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울기 같은 것들을 긋게 되면은 여기서 고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각 상승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은 고각 상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항상 사이클 고점을 보면은 이 구간을 다 찍었어요. 근데 이걸 그거 보면 지금 31만 달러로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를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15만에서 뭐 17만 여기보다 더 올라간다면 20만 이렇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전벨트 고정하라는 게 홀드하라는 소리예요. 홀딩하라고. 그죠?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올 거고,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우리는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하가 되면 그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소문에서 이슈에 파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ETF라는 것이 승인됐을 때도 한동안 이렇게 눌림이 왔던 것처럼, 그렇죠? 끝난 다음에 이빨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했을 때 이런 게 나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오고 금리의 동결이 계속 길어져요. 근데 그 와중에 사이클이 만약에 끝날 것처럼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올라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돼요. 자산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때쯤 올라요. 그럼 이게 자산시장이 동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일단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브리핑을 또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ETF 전문가가 피델리티의 FBTC가 120억 달러를 운용을 하고 있다. 미쳤다. 연간 ETF 자산 순유입액 기준 상위 7위에 랭크돼 있다. 이미 피델리티의 가장 큰 ETF다.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 미쳤습니다. 근데 아직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개미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저조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가 아직이다. 근데 심지어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심지어 비트코인 검색량이 과거 2021년 강세장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개인 투자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쵸?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던 2021년 강세장 대비 매우 낮은 점수다.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에는 뭐가 있었냐, 코로나라는 게 있었고, 그때는 이제 유례적으로 돈을 풀기 때문에 그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나름 빵구 좀 끼면서 다녔어요. 전문가 행세도 하면서. 근데 사실 2017년과 같은 장세나 이런 것들에서는 전문가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전문가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왜? 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핀이 뭐 어쩌는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말에 제가 기술주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코웃음 치는 분들이 많았고, 기술주는 끝났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4차 산업은 별것도 아니다, 그냥 뜬 구름이다, 그냥 하나의 버블과도 같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엔비디아를 사고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식을 했다면 엔비디아를 샀을 거다. 그러나 나는 코인을 하기 때문에 렌더를 살 것이다. 실제로 렌더가 더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진짜 좋은 투자인데, 막상 이들이 나중에 다 들어올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슬슬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미쳤단 말이죠. 옛날 테슬라처럼. 지금 테슬라 탓하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봤을 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아직 개인 투자자가 시장 참여는 안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ETF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ETF로 될 정도로, 피델리티의 가장 큰 ETF가 될 정도로, 이 비트코인 디지털 쪼가리가 그렇게 될 정도라면 이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움직임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관들은 미친 듯이 ETF에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레이스케일도 이제는 순유입 행동에 동참을 했다. 순유출이 나타난 ETF는 없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저냥 보낼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물결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월, 4월 잘 참았어요. 그리고 6월이 됐어요. 6월도 그냥 지루하게 있어봤자 오히려 좋은 거고요. 근데 그 지루하게 없다면 그래도 6월 초중순까지만 좀 견디면
끝이다. 근데 견딘다는 표현도 웃기다. 왜? 실제로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알트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좀 지루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잔고가 안 오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견뎌내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들이 다 들어올 때, 특히 한국이 들어오고 김프가 와장창 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물량을 던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투자의 길에 제가 항상 있으니까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미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닉네임이, 유튜브 닉네임이 약간 중2병스럽더라도 네, 그래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순국선열 하신 분들에게 호국영령의 뜻을 기려서 현충일 잘 보내시고 더 좋은 미래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함께 저 끝판대장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